자, 한번 봅시다. 60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P 그리고 not Q의 부정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녀석을 부정하는 방법은 앞에 거 이때 P하고 Q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P는 P 그리고 not Q라는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not P 얘는 또는으로 바뀝니다. 얘는 Q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자, 이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라는 진리집합의 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또는이니까 무슨 집합? 합집합을 구하자. 이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이 앞다른 얘기로 따지면 자, 앞에 있는 P라는 녀석, 저 부등식이죠. 저 녀석의 여집합 그리고 뒤에 있는 Q라는 녀석, 저 녀석의 진리집합 그냥 본집합이 되겠죠. 그들의 합집합을 구하자. 그럼 우리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앞에 거 볼게요. 앞에 게 원래 범위는 뭐냐면 3, 5, 15였으니까 P라는 아이는 원래대로 따지면 얼마보다 x가 5보다 그리고 3이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는 이거예요. 그렇죠? P라는 녀석이 근데 P의 여집합이 필요해. 그럼 P의 여집합은 당연히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까? 3보다 5보다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오게. 자, 이때 주의할 거, 요거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 없어지고, 여기도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가 없어지고. 자,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잖아요. 그렇죠? x는 3보다 크다. 그리고 5보다 작다. 그래서 또는 그리고로 이들은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이때 등호는 함께 사라져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자, 이게 지금 원래 원본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부정을 하게 되면 가볍게 이 안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P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Q라는 녀석 구해볼게요. 저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 2항에서 8이 됐고요. 양변 똑같이 2로 나눴으니까 X는 4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으니까 자, 수직선 봅시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리고 4보다 크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기 중에 없어. 착각하면 안 되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합집합이래요. 합집합의 뜻이 뭐예요? 둘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공통부분을 습관적으로 공통부분 찾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둘을 더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3보다 뭐하다? 크다. 그냥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괜찮겠어? 막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워. 이게 뭐가 습관이 무섭냐면 우리가 이거라는 건 알거든, 솔직히. 뭐 요걸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모르진 않으니까. 이거 아는데 문제 푸는 과정 중에서 잊어버려, 얘를.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하면은 딱 수직선이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1학기 때 부등식을 공부할 때 맨날 이거 찾았잖아요. 맨날 이거 찾는 거. 맨날 하는 게 이거 찾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 찾는 거. 우리 본능 속에는 이걸 찾아야 된다는 본능이 잠재 있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왠지 이걸 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딱 보기 중에 없어. 4가 다 바깥쪽이야. 그럼 내가 부등식의 방향을 잘못했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이런 문제 만약에 학교 시험에 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당연히 요걸 놓습니다. 어디다가? 3번에다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3번. 그러면 딱 나왔는데 3번에 그게 딱 있으면 안정감이 들거든요. 3번이라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머리 좀 굴린 선생님들이 잘못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을 3번에다 좀 많이 나와요. 3번이나 4번에. 근데 3번에 놓는 선생님들 스타일은 3번이 애들이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3번에 놓기도 하고요. 4번에 놓는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 보면. 그래서 눈에 잘 들어와서 4번에 놓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학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더라. 자, 615번 가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틀리면 막 몰라서 틀린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고요. 막 부등호의 방향이 헷갈리고
놓치고 집중 못하고 그러면 이제 틀린 경우도 생기겠죠. 자, 15번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 X는 정수랍니다. 요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정수만이 존재를 해요. 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P라는 조건부터 가볍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2에서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얼마보다 5보다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x에서 a까지의 거리로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2라는 값을 기준으로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는 두 녀석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1이 그들보다 크다니까 이들의 바깥쪽을 생각했던 건데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냥 절대값의 원리대로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거든요. y는 3이라는 녀석 이거보다 크다니까 이쪽과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쪽과 이쪽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절대값은 이렇게 풉니다. 얘가 x-2가 만약에 3보다 작다 표시되어 있었으면 x-2 가운데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3 써주시면 돼요. 이거 연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 근데 저건 이제 크다였으니까 얘랑은 방향이 반대쪽이겠죠? 그래서 x-2가 마3보다 작다. 그리고 3보다 x-2가 크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슉 넘어가서 마이보다 작다. x가 넘어가서 5보다 크다. 이때는 또는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뭐처럼 2차 부등식 풀 때처럼 2차 부등식 풀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크다 나왔으면 우리가 바깥쪽으로 구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똑같습니다. 절대값도 작다면 안쪽으로 크다면 바깥쪽으로 그 기준은 이 녀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전으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P라는 녀석은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P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 가볼게요. Q는 쉽죠? X는 얼마? 4하고 X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뭐 하는데요? 저들의 부정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 부정한대요. 쟤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P는 not P 또는 not Q는 Q. 그러면 P의 여집합 또는 이니까 합집합 Q. 앞에는 패턴이 비슷하네요. 자, 이 녀석의 여집합 뭐 어떻게 되죠? 마1보다 등호 생기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게 정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요 Q의 녀석을 가지고 가죠. 맞죠? Q는 요거예요.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X는 4하고 X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녀석들 마1, 0, 1, 2, 3, 4, 5, 5 여기는 4하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합집합이니까 이거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는 중복되어 있으니까 두 번 합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만 다 더하시면 문제 해결돼요. 마3, 마1, 3, 2, 4, 5 더 있습니다. 답은 1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질문하시면 됐죠? 자, 아마 이것도 앞에 8번과 유사하지 않을까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나 또는이라는 표현들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었을 수 있어요. 부정을 하게 되면 P는 여집합으로 not Q는 PQ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이때 진리집합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수였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할 때 항상 등호의 사용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우리가 1학기 때 부등식 할 때도 등호가 문제였는데 얘도 등호가 문제야.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편 가볼게요. 우리 도연이의 선택을 받은 20번과 20번. 자, 가볼게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성립한다. 이게 이제 참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부정은 얘를 거짓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부정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걸 거짓으로 만드는 데 목적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명제에서 어떤과 모든 내용 나왔을 때 했던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성립한다의 부정은
참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근데 자 어떤 물건을 뭐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뭔가를 이룬대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대. 근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된다는 거는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할 때 이 x 있죠. 성립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이 x. 이걸 우리는 반례라고 부릅니다. 반대되는 예시라는 뜻이에요. 한영아 숙제할 때가 아니에요. 설명을 들으실 때예요. 그렇죠? 숙제는 나중에 괜찮아. 어차피 4시에 가나 4시 10분에 가나 4시 20분에 가나 어차피 늦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편하게 생각해. 그리고 설명할 때는 들으세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봅시다. not q이면 not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 집합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 q이면 not p. 이게 무슨 말이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뭐한다? 포함된다. 이게 거짓이래. 이게 거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게 있으면 되겠지. 자, 생각해보세요. 얘가 거짓이래.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거짓이래.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P의 여집합들 중에서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으면 돼. Q의 여집합들 중에서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가 여집합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반례거든요. 그렇죠? 얘네들 지금 포함되는 거야. 제가 드볼관을 한번 보여줬어요. 얘는 반례야. 요 Q의 여집합인데 P의 여집합이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반례인 거야. 얘는 포함되는 녀석이니까 얘는 뭐 말 잘 듣는 애들인가 봐.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아이들은 이 녀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요 식에서 누군가가 표현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누굴까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굴까? 얘는 누굴까? 저 식에 있는 녀석. 5번.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자, 4번은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 얘는 포함되는 애들인데. 자, P의 여집합에서 Q를 뺐대요. 자, 이때 Q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Q는 지금 자, 이 바깥쪽이 Q입니다. 제가 여집합을 벤다이그램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Q입니다. 자, P하고 P가 근데 어디예요? 이 바깥쪽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P는 이쪽 바깥쪽이고요. Q는 이쪽 바깥쪽이야. 그치? 근데 봐봐. P라는 녀석과 해볼게요. 이 P라는 녀석 요만큼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 P 안에. 자, P라는 녀석과 Q의 여집합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죠. 맞죠? 자, P라는 녀석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반대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여집합이 어려워. 헷갈려요. 그치? 도현이가 어려워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 지금. 안 푸신 분들도 여기 많이 풀었다면 틀렸을 확률이 꽤 있어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거짓임을 보인다라고 했지 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래? 어떻게 부정해? 어떻게 부정할 거? 선생님, 이거 부정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Q이면 P이다. 이 녀석이 부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이걸 부정하래. 그럼 어떤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래요.
얘가 참이래. Q이면 P다가 참이래. 이거 맞아요? Q이면 P다.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했던 그래서 제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부정하라는 말이기보다는 이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 Q이면 나 P다. 나 Q가 나 P 속에 포함된대. 그러면 뭐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거짓이래? 그러면 나 Q인데 나 P 속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있나 보지. 그치? 나 Q인데 나 P 속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있나 보지. 그럼 이게 필요했던 거야. 이걸 나타내는 녀석이 저기서 어디 있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무조건 Q랑 P로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바깥쪽이 여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의 포함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여집합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여집합을 동그라미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발레되는 구간이 요건데 요걸 표현할 수 있는 녀석들을 첫 번째부터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내가 P의 여집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우리 머릿속에는 또 그 사이에 얘가 여집합이고 얘가 원래 집합이라는 그 선입견이 또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가 여집합이고 얘가 본집합인 거야. 그래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어렵더라도 하나씩 다 그려가시면 이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우 배웠죠? 대우 배웠나? 대우 배웠죠? 대우 배웠으면 대우를 살짝 설명해 볼게요. 일단 요건 요렇게 풀이가 맞고요. 대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 Q이면 나 P이다라는 건 얘가 거짓인 명제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한번 구해볼게요. P면 이거죠. 대우. 맞죠?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둘을 순서와 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대우는 참 거짓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봐. 너희한테 생각해보자. 여집합의 포함관계가 편해요? 본집합의 포함관계가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죠. 자,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거든요. 이걸로 풀지 말고 이걸로 만약에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었겠죠. 이거 찾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맞죠? 이게 반례가 되는 거잖아요. P인데 Q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 이게 반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 순 P를 나타내는 녀석을 찾으면 되죠. 근데 2번이 뭐야? P마 Q죠. 순 P 맞죠? 그쵸? 자, 두 가지 풀이를 알려드렸어요. 저거 원본대로 가는 풀이와 대우를 이용하는 풀이. 자, 조윤아, 어떤 풀이가 깔끔해요? 대우가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타이밍 좋게 나왔는 문제다. 그리고 도윤이가 타이밍 좋게 질문을 했어요. 대우라는 걸 학교 시험에서 활용하는 용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P이면 Q이다라는 이 구조에서 이 녀석들이 여집합 아니면 나 이걸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우를 쓰시는 게 거의 정해진 원칙입니다. 왜? 좀 전에 제가 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아마 가물가물했을까? 저거 어떻게 이랬을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볍게 대우로 바꿨더니 여와 여가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여집합이 그냥 본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본집합으로 바뀌어놓고 딱 봤더니 너무 단순하게 순피 구하는 거네? 근데 순피가 P마 Q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 P마 Q인 게 있네? 2번에 대놓고 이게 P마 Q잖아요. 제가 주구장창 가면 되겠다.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그렇죠? A차 B는 A급 B의 여집합. 그 표현이 대놓고 나온 거니까.
대우를 쓰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거짓이야? 여집합 짜증나는데? 대우는 한번 보여볼까? P이면 Q이다. 자, 이게 거짓이라는 거네. 이게 거짓이라는 거네. 근데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럼 순피네. 2번이 순피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푸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런 설명이고요. 21번 예습해봅니다. 자, 이번에 또 똑같이 거짓임을 보이래요. 근데 봤더니 이번에도 여집합이네. 물론 뒤에 건 여집합이 아니죠. 그렇죠? 뒤에 건 여집합이 아닌데 이번에도 여집합으로 표현이 됐어. 앞에 게 여집합이니까 그냥 편의상 내가 대우를 써보고 싶었어. 근데 대우를 써봤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변명사항이 없죠. 그래서 어차피 여집합이 있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둘 다 여집합인 경우에는 대우가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데 한쪽만 여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대우 쓰나마나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P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 Q라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만약 구성이 돼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문제에서는 나 P, Q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바깥쪽으로 바뀌죠. 부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도 바깥쪽, 얘도 바깥쪽이죠. 맞죠? 근데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대우로 이렇게 바꾸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안쪽으로 바뀌죠. 그럼 얘도 뭐예요? 안쪽이 유지되고 있겠죠. 우리 생각해봐. 부등식의 범위 생각할 때 바깥쪽 두 개 비교하는 거랑 안쪽 두 개 비교하는 거 이게 훨씬 편해요. 포항관계를 얘기할 때. 왜냐면 바깥쪽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고. 그쵸? 안쪽이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감싸는 개념이 이게 훨씬 안정감 있거든요. 여러분 연산하기도 훨씬 수월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부정이어도 바꾸는 게 맞는데 자 이것처럼 별거 없어요. 그쵸? 별거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굳이 이 아이를 대우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P라는 아이는 P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그러면 나 P는 당연히 X가 5보다 크다겠지. 수직선을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Q는 뭐예요? Q는 해가 있겠죠. 얼마하고 얼마예요? 3하고 9. X는 3하고 X는 9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나 P가 Q에 포함된다가 거짓임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야? 전체 집합 12하의 자연수. 그러면 요 안에 포함된 녀석은 6, 7, 8, 9, 10 이렇게 5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얘네들이 여기에 포함된대. 이게 반례래. 그럼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6, 7, 8, 10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야. P인데 나핀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여요. 이때 포인트는 그거겠죠. 요거 부정했을 때 등호가 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등호가 사라지지 않게 풀었으면 5가 하나 더 끼워서 답은 2번으로 체크됐을 텐데 등호가 사라지니까 5번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6, 7, 8, 9, 10이었는데 이것들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기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9는 들어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6, 7, 8, 10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대우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까다로운 거죠. 얘가 나 Q 그리고 P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거의 부정이거든요. 부정이면 뭐가 돼요? 나 Q는 1, 2, 4, 5, 6, 7, 8, 10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아야 돼. 들어가지 않는 거 4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똑같다. 맞죠? 하지만 방법이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굳이 10개, 9개를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32번입니다. 자, 볼게요. 세 조건이 존재합니다. P하고 Q하고 R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P면 Q이다,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P가 Q에 포함되는데 R은 P. 이거 순서대로 표현하면 R은 P에, B는 Q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R이 P에, P가 Q에 포함되는 이런 그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저기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R부터 먼저 써볼게요. X가 B보다 크대요. 이게 R이야. 그 다음에 P를 써볼게요. 마 1과 3 그리고 6보다 크다. 자,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왜냐면 이걸 감싸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감싸안지 못하니까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검은색을 파란색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거 Q입니다. Q는 X가 A보다 크다는데 이것들을 다 감싸 안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이쪽에 붙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지우가 졸리니까. 자, A의 최대값은 얼마? 0. 자, 얘 그쵸? 잠이 적게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B를 볼까요? B의 최소값은 얼마? 7. B의 최소값. 6. 자, 그리고 우리 하나 생각할 거 봐봐. 여기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 없냐면 정수라는 표현이 없죠. 그쵸? 정수 A, B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표현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등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A라는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으면 얘는 3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A는 3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A의 최소값을 구하라면 누구나 3이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렇지, 현준아? 현준아, A의 최소값 구해봐. 위에 거에서. 구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A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A의 최소값을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교화야. 그럼 여기서 제가 원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잖아. 근데 정수 A의 최소값이라 그러면 얼마가 돼? A가 3? 잘 들겠니 너도? A가 3보다 크대.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3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니까 얼마? 4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안에 또 힌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표현을 주냐면 정수, 일반적으로 혹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줘요. 안 그러면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말 안 줘요. 왜? 어차피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부등식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 정수, 자연수 표현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등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 자연수 표현이 있다. 그럼 등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질문 파트 끝났고요. 자, 개념 5 꺼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마지막 시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명제에 대해서 쭉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명제라는 건 참 거짓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의무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명제도
변수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실수를 가지는 경우에, 참으로 가지는 경우에, 해로 가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명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참, 거짓은 정해지지 않았어. 변수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걸 참이나 거짓으로 갈 때 참이 되도록 하는 그 원소들을 모아서 진리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건과 진리집합은 반드시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부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깔끔하게 뒤에다 뭐만 붙이자? 아니다만 붙이자라고 했고요. P나 Q나 R처럼 알파벳으로 나오면 앞에 물결 표시 그리고 not이라고 있는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집합은 당연히 역집합이 될 겁니다. 자, P 또는 Q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P 또는 Q라는 녀석의 뭐 부정 뭐 당연히 싹 바꾸시면 돼요. 근데 진리집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 벤다이어 그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건 두 개가 결합했어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결합해서 하나의 명제를 이루게 되는데 P면 Q이다. 자, 이거 조건이고요. 이거 조건이에요. 이 두 개의 조건이 결합돼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당연히 참이나 거짓이 존재하고 있겠죠. 참인 경우에 우리는 이 아이를 두 줄로 표시하기로 약속됐고요. 거짓인 경우에 이걸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화살표가 하나의 상태에서는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에 대한 참 거짓을 알려주지 않는 거야. 스스로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런데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참 거짓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이고 이거 거짓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거짓이라고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이건 문제 오류인 거예요. 이 표시에 이미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일 때라고 전제를 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적인 표현들의 차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네가 알아서 구해라고, 이거는 알려준 거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게 성립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처럼 보자면 순 P. 그쵸? 이게 무슨 존재? 다 이해가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요 내용이었고요. 자, 이것들이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주어져 놓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P면 R이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것들의 무조건 대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발은 어디서 했고 P에서 했고 R로 가야 되는데 중간 다리를 누가? Q가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샥샥샥 연결되는 이걸 무슨 문법? 3단 문법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때 전제는 뭐예요? 이것들 전부 다 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다음 주어진 명제들이 참일 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제를 하는데 대우.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이 더 올라가면 저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대우를 만들었지만 솔직히 얘는 필요는 없었죠. 그렇죠? 필요 없는 대우는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바꿔놓고 그 중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쓸모없는데요? 알면 그냥 이것만 바꿔서 가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자, 모든가 어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이라는 명제의 부정,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명제의 부정,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정에 대한 얘기인데 단순하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다라는 건 항상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 이것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알기로 했냐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개념을 따지면 해가 존재한다. 한 개든 두 개든 무수히 많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무조건 뭐예요? 모든 실수 혹은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부정을 할 때가 문제인데 모든 x는 성립한다를 부정하라고 했더니 선생님 모두의 부정은 전체 집합의 부정은 공집합이니까
모든 x를 부정하면 당연히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 이 명제에서 원하는 건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의 부정은 그러니까 모든의 전체 집합이라고 보자면 이들의 부정이 공집합이 되는 건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모든과 어떤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것까지 함께 가는 거죠. 맞죠? 그게 문제였던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거든요. 그리고 얘는 조건이 아니야. 얘는 명제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조건이었으면 당연히 여집합이 부정인 게 맞아. 조건이었다면. 근데 얘는 뭐야? 명제라고. 조건 아니야. 명제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를 부정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그럼 우린 생각하겠지.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인 거잖아. 맞죠?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걸 찾기만 하면 돼. 아까처럼 발레처럼. 하나라도 안 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러면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왜? 어떤 x는 성립하지 않는다잖아. 그런 애가 존재한대잖아. 모두 성립한다고 해놓고 그걸 부정했더니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얘가 참이었으니까 얘를 무엇으로? 거짓으로 바꾸는 게 명제의 부정이라는 거야. 달라요. 조건과 명제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명제의 부정은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야. 명제의 부정은. 조건의 부정은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찾는 게 목적이야. 달라. 조건과 명제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참이나 거짓이 설정돼 있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명제인 거예요. 조건이 아니야. 더 이상. 참이나 명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 변수가 존재하는 거. 그들이 조건인 거야. 그래서 명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의 부정은 이게 거짓임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x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단어만 놓고 보자면 이 둘은 부정은 아니에요. 단어만 놓고 보자면 모든의 부정은 없다겠죠. 단어만 놓고 보자면. 하지만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면서 명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단어 비교는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친구들이 야 이거 모든 거 어떠니 왜 반대하라고 물어보면 그냥 알려주지 마세요. 어차피 머리만 아파. 걔를 선택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알려줘서 여러분한테 이득될 거 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적이야. 그치? 내 성적을 갉아먹는 존재잖아. 겁나 친하면 또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모든 거 어떠니 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 명제 앞부분 파트를 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또는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조금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4까지가 오늘의 숙제였어요. 그렇죠? 6-4까지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역과 이와 대우라는 녀석이 존재했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주어진 명제라면 이 아이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Q이면 P이다고. 그리고 각각 부정을 하는 거예요. not P면 not Q이다고. 그리고 이것도 부정을 하겠죠.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봤더니 얘는 뭘 한 거예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야. 이 관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로 대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무엇만 바꾼 앞뒤 순서만 바꾼 녀석을 무엇이라고 역이라고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우를 살짝 보여드렸죠. 대우를 활용하는 방법. 자, 얘가 참이면 얘는 참 또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참 거짓 유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보통 시험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순간 착각하는 부분이 이게 참이래요. 그럼 당연히 이 아이를 부정하게 되면 이거 거짓이 맞죠? 부정을 했으니까 맞죠? 이거 부정하면 거짓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뭐 했더니 뒤집었어요. 순서를 뒤집었더니 거짓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역은 써놨죠? 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을 가지고 참거짓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특별 노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7번 요쪽 파트를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8번에서 요건 제가 해드렸죠. 8번 문제를 해드린 것 같은데 3단 논법 설명하고 바로 예시를 들다 보니까 8번을 먼저 설명했고 우리 7번 안 했거든요. 자, 요거 7번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참으세요. 자, 7번입니다. 추우신 분 괜찮아요? 확실히 이쪽 파트가 추위를 덜 타는. 도현아 괜찮아? 네. 너한테는 최적의 온도야? 네. 아, 현준이는 안 추워? 괜찮아? 지성아 춥지 좀. 아, 시원해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아, 여름에는 이게 딱 최적의 위치구나. 이쪽은 에어컨 바람이 안 가고 간접 바람만 가는 거고, 그치? 여기는 직접적으로 가고. 내가 이 에어컨을 좀 높이잖아. 선생님 닭달같이 쫓아와서 선생님 더워요 이랬나? 여기 하나 연결돼 있어. 다음 문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을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부터 갑니다. 역은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다라는 표현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x는 또는 다른 거 하지 마. 이상한 거 건드리지 마. 이거 그냥 갖다 놓고 이면 여기 갖다 놓으시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이것도 순서만 바꿉니다. 이것도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아이를 대우로 바꿀 거거든요. 자, 대우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순서와 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순서와 부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역으로 순서를 바꿔놨으니까 이것들만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요것부터 첫 번째부터 부정을 해볼 건데 한번 하자. 현준아, 첫 번째 거 부정해봐. 그리고 는 자,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또이나 적자. x는 아니 y보다 작거나 이보다 작거나 괜찮죠? 자, 지호야 이거 해볼까? x가 y가 아니면 x제곱 x제곱 y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성아 참 거짓 유무를 이제 판단해보자.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거 참. 왜요? 저 대우가 참. 대우가 참이니까 오, x가 1이고 y가 3이면 3이다. 이건 참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너희한테 이제 물어보자.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어 여기서. 맞잖아요. x가 1이고 y가 3인데 x, y가 3이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잖아. 너무 쉽지? 근데 이걸 요걸로 다가봐. x랑 y를 곱한 값이 3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3이 아니, y는 3이 아니래. 어떤 느낌 들어요? 살벌하죠? 왜 이거 여집한 얘기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똑똑한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걸 명확하게 뿅 하면서 이거 참인데요? 저는 고민 안 하는데 이런 레벨은 아니잖아. 또 마찬가지야. 적당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x랑 y랑 곱했는데 3이 아니고 3이 아니고 3이 아닌가 보지. 근데 x는 1이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고 이게 뭔 상관이지? 이거 3이 아닌데 x가 왜 1이 아니고 y는 3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대우로 바꿔놨다는 거야. x는 1, y는 3 그리고 너무 명확해. 2하고 3을 곱하래. 3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쵸? 이게 대우의 효과예요. 아까 제가 반리의 그런 것도 제가 일부러 바꿨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집합과 관련된 조건들이 여집합일 때는 이걸 바꾸는 게 좋다. 왜냐면 봐봐. 뭐뭇이 아니다가 결국은 여집합이거든요. 맞죠? 부등식에서는 바깥 부분, 등식에서는 뭐뭇이 아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여집합이거든. 누가 봐도 얘보다 얘가 훨씬 쉬운 거 명확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의 참거짓 유무 판단할 때 가정과 결론으로 묶인 명제의 참거짓 혹은 반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주어진 명제가 어렵잖아? 그럼 습관적으로 뭘 하시면 돼요? 이걸 대우로 바꿔. 어렵지 않거든요? 왜? 순서랑 부정하면 되잖아. 뭐뭇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뭇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게 훨씬 명확해.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희 착한 애들이어서 긍정적인 아이들이어서 거짓말을 말했나? 자, 어쨌든 긍정적인 아이들이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잘 못한다. 그치? 그래서 부정적인 걸 잘 못해.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지은아,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 이 녀석이 1보다 크다라는 거 분자가 분모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쵸? 지은아, 거짓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야. 대우를 봤더니 참 분자가 분모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진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나 양면의 y를 곱해봐. 그럼 x는 y보다 작거나 같는 거죠. 그치? 양변에 y를 곱하면 x는 y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자, y는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거든? 선조가 음수는 음수지. 자, 지은아 너 음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너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지. 네. 무서워. 괜찮아. 잘했어.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부등식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봐봐.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당연히 1보다 큰 거 맞죠? 그쵸? 맞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틀린 표현이잖아. 그치? 맞죠? 자, 그래서 부등식이 생각보다가 아니고 그냥 대놓고 까다로운 거야. 지은이는 지금 이걸 아마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야? 아니, 아이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오, 그렇지. 0이 아니라고 했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양수 아닐 수 있는 거야. 음수일 수 있는 거야. 등식에서는 상관없거든요. 등식은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치 지호야? 근데 음수에서는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아까 단영이한테 뭐라 그랬어? 숙제는 다음에 하자 그랬지. 다음에가 아니고 남아서 하자 그랬지. 지호야? 외롭지 않아 지호야. 함께 할 사람들이 많거든. 혹시 성인도 숙제 안 했고. 그치? 괜찮아. 자, 알아보고 뭉쳐야지.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x제곱 y제곱이 서로 같대요. 그럼 x랑 y랑 같다. 지우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를 하나만 들어봐. 그렇죠. 그렇죠. 마1 플러스 1 혹은 마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제곱하면 서로 똑같지만 그들의 값이 같은 건 아니니까 뭐 이쪽으로 봐도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르면 마1과 2 서로 다른데 제곱하면 다르다?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음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여기가 자, 7-4번은 저랑 풀 거고요. 7-2번은 여러분이 풀 건데 7-4번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조건 P하고 Q가 있어요. 그런데 P는 Q에다 여기 참이래.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참인 거야. Q라는 지리집합이 P라는 지리집합에 포함되는 형태를 우리는 찾아주시면 돼요. 자, Q가 P에 포함되는 거야. 아까도 언급했죠? 저 미지수 들어가는 거. 자, 이 녀석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이렇게 써. 요건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절대값 나오면 작다에서는 안쪽이라는 거. 그럼 이 양변에 a를 똑같이 더해 주시면 a-3,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P란 말이지. 그렇죠? 이게 P야. 누가? Q가 P 안에 포함돼야 돼. 그럼 이 안쪽에 누가 들어와? 여기가 찌가 들어오는 거야. 말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등호를 결정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현준아, 이쪽은 등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쪽은요? 잘한 말.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이건 포함 관계잖아. 아마 현준이가 그거라 생각해서 그래.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해서 제가 항상 계속 얘기했잖아. 한쪽에만 등호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또 깔려 있었던 거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포함 관계는 이게 다르죠. 포함 관계는 얘가 감수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제가 딱 하나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이 경우만 등호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의 경우만. 이것만 아니면 다 등호 들어가요. 포함 관계에서는.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단순하게 갈게요. 바뀔 게 없는데 안쪽에 있는 거 이거 용납 안 돼요.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요. 포함 관계에서는. 그래서 얘는 다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A 값은 2항에서 2겠다. 자, A 값은 3, 3 날라가서 0.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자, 지금 7-2번으로 가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7-2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녀석이에요.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합답형으로 기면, 니은, 디귿으로도 나오지만 어떻게 개수를 고르시.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더 어렵긴 하지. 제가 일단 다 써봤어요. 여기라는 녀석은 순서만 바꾸시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대우라는 아이도 뭐 여기는 부등호 방향, 등호를 아니다로 바꾸고 이거만 또는 요거만 부정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등호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이면 또는으로 바꾸시고요. 부정하시고요. 요거 등호가 아니다. 아마 여기나 대우를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거 안 쓰고도 푸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들의 참, 거짓, 유무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녀석.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실수는 지금 전제가 깔려있죠. 실수라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둘을 더했는데 0보다 크다라는 건 분명히 0이 아닌 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일로 와볼게요. 둘을 곱한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갑자기 둘을 곱한 값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뭐 어떻게 알아? 그치? 얘가 2라고 0이었어. 그럼 1보다 0보다 크죠? 근데 둘을 곱한 값이 0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 얘는 거짓이에요. 자, 이쪽 가볼게요. 둘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얘 실수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이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왜?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둘을 더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보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둘 다 0인 거야. 그럼 둘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틀린 건 아니죠. 0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헷갈려요. 자, 일로 가볼게요. 원본으로 가봅시다. 자, 원본 이거거든요. 2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대요. 2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대요. 어떤 느낌이야? 아,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요거 느낄 수 있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음수랑 양수를 제곱하면 어쨌든 0보다 큰 값 나오죠? 그럼 맞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편한 거야? 얘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게 더 편했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왜? 솔직히 이건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명확했어. 둘이 곱한 값이 0보다 작네?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겠구나. 제곱했어? 그럼 둘 다 플러스겠네. 0보다 큰 거 당연하지.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얘는 어려워. 이게 대우의 맹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쉬웠기 때문에 굳이 얘로 참거짓을 판단할 필요는 없었던 거야. 그치? 얘는 참, 얘는 거짓, 얘는 당연히 참이겠죠. 왜? 주어진 명제가 애초에 참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x랑 y랑 같아. 그러면 z랑 z를 곱한 값도 서로 같다. 성이 같겠죠. 그렇죠? 등식이니까 같은 거야. 이게 부등식이면 안 돼요. z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애초에 둘이 같은 값이잖아. 거기다가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는데 저건 곱했거든요. 근데 0이 아니어도 0이어도 상관없죠. 등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 그러면 얘는 보나마나 무조건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봐봐. x랑 z를 곱한 값과 y랑 z를 곱한 값이 서로 같지 않네? 근데 z가 서로 똑같은 값인데 같지 않네? 그러면 y랑 x를 같지 않나? 물론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얘로 하든 얘로 하든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볼게요. x랑 y를 곱한 값이 서로 같대. 그럼 x랑 y는 같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 그치 지성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지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현준아 맞아요 틀려요? 도현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치? 그러면 지성아 왜 틀려요? Z가? 그렇죠. Z가 0일 수 있죠. Z가 0이면 X하고 Y가 무슨 짓을 같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려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참인데 여기 거짓이네요? 얘가 참인데 여기 거짓이네요?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둘을 곱한 값이 0이 아니래요. 그럼 둘 다 0이 아니거든요? 둘 다 0이 아니야.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보자. x는 0 또는 y는 0이면 둘을 곱한 값이 0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둘 중에 누군가가 0이니까 맞는 표현인데 자 이거 볼게요. 선생님 흐름상 얘 참이면 얘 거짓인 느낌이었는데 정말 진짜 거짓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 x가 0이 아니래요. y도 0이 아니래요. 둘을 곱한 값은 0이었는데 맞네? 맞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0은 참 거짓이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0은 그냥 혼자 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참 거짓이고 이때는 참이잖아. 주어진 명제는 애초에 다 참인데. 그렇죠? 그래서 0은 참 거짓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쪽 갈게요. 자, 절대값의 합이 0인데 절대값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둘을 더했는데 0이 나오려면 둘 다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보지 않아도 맞는 거야. 그렇죠? 왜 대우니까. 자, 이쪽 볼까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0이 아니다 또는 0이 아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0이 아닌데 더하면 0이 아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0이 아니니까 더하면 0이 아니겠지. 맞을 수 있어요. 자, 이쪽 가봅니다. 규하가 한번 해볼까? 규하야, x는 0이고 y도 0이네. 그럼 둘을 더한 값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여긴 두 녀석만 거짓이고 나머지 모든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되는데 자, 나는 이거 맞았다. 다 맞아. 그쵸? 되게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가 요거일 거예요. 이 명제 파트 참 거짓 그쵸? 왜냐면 이게 음수 생각해야 되고요. 0 떠올리셔야 돼요. 음수하고 0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명제를 그래서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막 엄청난 기본기 말고 중학교 연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쉬어가요. 쉬지 말고 그냥 쭉 갈까? 그리고 점심시간 빨리 줄까? 빨리 정해. 쉬는 시간 조금 알아.
난 주세요. 빨리. 이어서 할까? 이어서 하고 10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럼 점심시간이 좀 여유롭잖아. 어때? 한영아. 쉬는 시간 줘. 이어서 가. 아, 쉬는 시간 줘요? 네, 알겠어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야, 도윤이 너 단영이 몇 째려봐? 아, 제가 왔습니다. 단영이가 이공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막 혀크들고 쳐다보면 안 되지. 쳐다보고 있는데